찾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단독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서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투증권이 발행한 어음이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 대출에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승차 공유 문제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용 소카 대표를 겨냥해서 이틀 연속으로 작심 비판을 내놨습니다. 어제 이 대표 역시 최 위원장이 출마하시려나라고 맞받아치면서 공유 차량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과 CJ, 카카오 등 15개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물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찾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경제계 주요 소식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저녁에 만났다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한 중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묵고 있는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을 어제 저녁 6시 30분에 찾아서 이 부시 전 대통령과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부시 전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번에 한국을 찾았는데 첫 일정이 이 부회장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원래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이 부회장이 이 호텔을 찾은 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둘만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회장은 부시 전 대통령에게 이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물었고 삼성이 추구하는 지향점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15년 10월 부시 전 대통령이 이 프레지던트컵 대회 개막식 참석차 방한했을 때 인천 송도 골프회동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소식도 짚어보죠. 어제 정부가 바이오 헬스 분야 대규모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대거 삭제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부사장 2명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또 증거인멸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도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크게 보이도록 했는지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1,600억 원대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결국은 증선이가 한투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행어음으로 1,698억 원을 조달해 최태원 SK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했는데요. 이는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 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금감원과 똑같은 판단을 한 건데요. 증선이는 이 건에 대해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한투증권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로도 과징금을 받았죠. 네, 한투증권이 베트남 현지법인 계열사에 399억 원을 빌려준 게 문제가 된 건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IB가 계열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증선이는 이에 대해 과징금 3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거래 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보유통에 3호 사채 9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가운데 30억 원을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 팔아치우기로 사전 약속한 행위에 대해선 2,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열리는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 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다음은 노동계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면 투쟁까지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민주노총이 전면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한 배경은 뭡니까? 네,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가 사회적 대화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ILO 핵심 협약 비준 과정에 포함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겁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요구 사항을 노조 공격권이라고 명명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노총 측의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노총 측은 노동 조건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는 ILO 핵심 협약 기본 원칙을 토대로 조건 없는 비준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준 취지에 맞게 현재 법의 노조 형태로 돼 있는 전교조의 법의 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 입장은 어떻게 되죠? 네, 재계는 정부의 ILO 협약 비준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경선의회에서 만든 공익위원안이 단결권만 강조하고 있는 등 노동계에 편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 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의 방어권을 확보해 노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두고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이 지난해 소폭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성공 패키지를 수료한 구직자 22만 3천여 명 가운데 14만 5천 명이 취업에 성공해 전년도 취업률보다 소폭 오른 65%의 취업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 18세에서 69세 사이의 저소득층과 청년 또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5개 중견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오늘 한진그룹 등 15개사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 집단 간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비롯해 국내 중견그룹 15곳의 전문 경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앞서 지난 3차례 주요 그룹과의 만남에서 기업의 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정책 간담회 주요 안건은 뭐였습니까? 네, 간담회는 오전 10시 25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CEO들 간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진그룹에서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가 참석을 했다고요. 최근 한진칼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발언을 한 게 있습니까? 네, 석태수 한진칼 대표는 한진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대기업 CEO들이 오늘 만남에서 김상조 위원장에게 동일인 총수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불량 서비스 논란에도 5세대 이동통신 5G 가입자가 다음 달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배우려는 해외 기업들의 방문도 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김 기자, 5G 가입자가 곧 1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라고요? 네, 5G 가입자는 지난 11일 40만 명을 넘었고 지난 16일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2만 명 정도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다음 달 1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2011년 7월 상용화를 시작해 반년간 119만 명이 가입한 LTE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네, 이렇게 가입자가 늘고 있는 이면에는 이통사 간의 과열 경쟁이라는 그늘도 있는데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단말기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통사들도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공시 지원금을 높였습니다. 고가의 5G 단말기 구입 부담이 낮아지면서 5G 가입자도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5G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을 때 SK텔레콤이 20만 명으로 1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16만 명, LG유플러스는 1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경쟁이 격화되면서 페이백 등 불법 공시 지원금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노하우를 배우려고 방한하는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네,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이동통신업체 모바일 텔레시스템즈가 KT를 방문해 5G 서비스 현황을 둘러봤습니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5G 기술 개발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NTT 도코모와 KDDI를 방문해 5G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해외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5G 통신 설비, 서비스 수출부터 국내 제품의 이미지 제고 등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북미 지역의 반도체 장비 업계 출하액이 4개월 만에 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액은 전분기보다 4.7% 늘어난 19억 1,080만 달러로 지난해 말 이후 처음으로 전달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전 세계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이 느는 품목들이 있어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품목의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수출 성장 동력 9개 품목의 수출이 지난 1분기에 145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9개 품목은 전기차와 2차 전지, 바이오헬스, OLED, 정밀 화학 원료 등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품목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품목별로는 특히 전기차의 수출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보다 1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어 2차 전지가 11.9%, 바이오헬스가 10% 늘어나며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헬스 등 6개 품목은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이던 컴퓨터와 가전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품목별로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전기차와 OLED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질적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새먹거리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 정부가 지원을 더 강화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정부는 신수출 동력 후속 대책으로 이달 말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로봇, 오는 7월에는 2차 전지와 전기차 등 신수출 동력 관련 수출 상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1,000억 원 규모의 신수출 성장 동력 특별 지원도 상반기 안에 시작키로 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배터리 기술 유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LG화학의 소송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를 했는데요. 이후 LG화학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헝가리 사업법인을 피고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그리고 헝가리 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의 수입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LG화학이 헝가리 법인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술 소송을 걸려면 먼저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논란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고요.
네, 국내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강력한 증거 개시 절차를 두고 있어서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 관련한 방대한 문서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영업 비밀과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만간 LG화학이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고 수출 여부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 관리와 중재자로서 이 정부 역할론도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금연 상담이나 치료제를 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동원해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 기자, 건강보험으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내용의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의사진료 상담과 금연 치료제 처방이 이뤄지는 형태의 국가 금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에 드는 예산은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 부담금에서 나오고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대다수 흡연자는 금연 치료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흡연자 금연 치료 사업에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면 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함께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 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 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를 알아보는 연구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흡연자가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는 많이 하고 있지만 금연 치료를 받을 때 혜택은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흡연자들이 내고 있는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2015년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부담금은 한 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뛰었는데요. 이를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2조 2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3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이 원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의료 IT 기술 지원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배정된 금액이 전체 기금의 5% 안팎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검토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이 비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이재용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도 SNS를 통해서 불쾌감을 나타냈는데요. 공유 차량 서비스 타다의 갈등이 금융당국 수장과 업계 대표의 말싸움으로 번지면서 공유 차량 서비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이재용 대표를 위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용 타다 대표에게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확신 의지 부족,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또 혁신 사업자의 오만한 행동이 혁신 성장 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접한 이재용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요? 네, 이재용 대표는 최 위원장의 그 발언이 보도된 직후에 SNS를 통해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등의 글을 남겼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아닌 금융위원장이 현재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사퇴한 이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비판을 이어왔는데요. 네,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말싸움은 사실 타다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지난 15일에도 70대 택시기사 안모 씨가 분신해 숨졌는데요. 이재용 대표는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죽음을 이용해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고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월 이해관계자 대타협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퇴출을 요구하면서 릴레이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부터 상황을 좀 보면 이 두 사람 간의 말싸움이 두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IT 업계가 최 위원장 발언 비판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요. 네, IT와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이처럼 혁신 사업자들은 민간, 개인이자 기업가의 비판 태도를 문제 삼은 것과 함께 구산업 이해 종사자들의 관계에 따라서 규제 완화 등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최종구 위원장이 이재용 소카 대표를 상대로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라는 앞서 전해드렸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도 최 위원장이 한 행사장 자리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최 위원장이 오늘은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네, 조금 전 최종구 위원장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이 핀테크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어제 아무래도 두 사람 간의 설전이 화제였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개막식 연설을 끝내자 기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재용 대표가 어제 어디 출마하시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말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맞불을 놨습니다. 또 최 위원장은 혁신 사업가들도 사회적 연대를 소중히 생각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제 최 위원장이 이재용 대표를 상대로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고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대표의 반응도 봐야겠지만 오늘도 두 사람 간 설전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최 위원장의 무례하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발언에 이재용 대표가 아시는 것처럼 즉각 이 페이스북에 글로 남기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이재용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제 주장을 관심 있게 잘 읽어봐줘서 고맙다 이렇게 날이선 글을 또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최 위원장의 빈정거릴 일이 아니다 이 발언에 이 대표가 추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조금 전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막식 연설문에 다 담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연설문에서 혁신의 빛, 이 반대편에 생기는 그늘까지 함께 살피는 게 혁신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혁신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 역시 이재용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현대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의 건축 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현대자동차 GBC 부지 세부 개발 계획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GBC 조기 착공을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줄이기로 하면서 GBC는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0.12% 내림세로 2062포인트, 코스닥 0.17% 내리며 702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 쪽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9%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역시 2.24%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오늘은 0.82%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LG U+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화웨이 제재에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이 우려되는데요. 현재 6%가량 빠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1.57% 소폭 올랐습니다. 제네시스 판매 기대감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1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